한국사에 있어 삼국시대라고 알려진 시기는 사실상 서국시대였다. 고구려, 신라, 백제 외에 또 하나의 국가, 즉 비류백제가 있었다. 충남 이남을 근거지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이던 비류백제는 4세기 말에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침략을 받고 멸망한다. 비류백제의 왕과 신하, 백성들은 당시 그들의 식민지인 열도로 건너가 새 나라를 세우니 이가 곧 야마토의 시작이다. 앞의 내용은 제야사학자인 김성호 박사가 지난 82년 출간한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에서 주장한 학설이다. 한일 양국의 고대사 연구에 있어 가히 혁명적이랄 수 있는 이 학설은 그러나 발표된 지 40여 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무시받고 있다. 비류백제설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비류, 운조 형제의 건국 기록에서 출발한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비류, 운조 형제는 고구려의 첫 임금인 주몽의 부다들이다. 주몽의 친아들인 유류가 아버지를 찾아오자 남쪽으로 내려가 각각 나라를 세웠다. 형인 비류는 미추홀에, 운조는 위례성에 도읍했는데 미추홀이 척박해 나라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자 비류는 자살했다. 반면 비류 쪽의 백성을 받아들인 운조의 나라는 더욱 강성해졌으며 후에 백제로 이름을 정했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쪄서 편안히 살 수 없어서 위례에 돌아와 보니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도 평안하므로 마침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다가 죽으니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귀화하였다. 후에 내려올 때의 백성들이 즐겨 따랐다고 하여 국호를 백제로 고쳤다. 그 계통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성씨로 삼았다. 정사에는 이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것으로 기록된 비류의 건국기에 대해 김성호 박사는 한, 중, 일, 삼국의 각종 단편적인 기록들을 끌어모아 전혀 다르게 구성하여 가설을 제시했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비류는 자살한 것이 아니다. 그가 충남 운진에 세운 비류백제야말로 한강 중부 지역에 자리 잡은 운조백제보다 강성했다. 한반도 안에서는 호남 전역과 제주도, 경남의 해안 지역, 서해 건너 황해도 일대를 다스렸다. 특히 일찍부터 해상 진출에 눈떠 일본의 북구주 일대와 중국의 육서 지방 및 양자강 일대에 진출했다. 비류백제는 해외 영토의 식민 통치기구인 담로를 설치해 통치자로서 왕자, 왕의 동생 등 친족을 파견했다. 이처럼 강성했던 비류백제가 일시에 멸망한 것은 광개토 대왕의 수군을 동원하여 서해를 건너와 왕성을 기습 공격했기 때문이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왕은 신하와 백성들을 이끌고 혈족이 다스리던 열도의 담로로 달아나 새 나라를 열었다. 비류백제의 영토와 백성은 형제국인 온조백제가 차지했다. 온조백제는 이후 역사책을 만들면서 자체 역사에 비류백제설을 섞어 놓아 비류백제는 결국 백제의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서기전 18년부터 396년까지 한반도의 제사의 국가로 존재했다는 비류백제, 이를 입증하는 자료란 어떤 것들일까? 제야사학자 김성호 박사가 비류백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들이 첫째, 비류가 자살하지 않고 강국을 이루었다는 일부 사서의 기록. 둘째, 광개토 대왕 비문 중에서 두 개의 백제를 시사하는 부분. 셋째, 백제가 한때 도읍했던 운진 지역의 유적 분포 상황 등이다. 백제의 건국을 다룬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비류의 자살, 기사의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 있다. 삼국사기 편찬자는 일설로는 시조 비류왕이 미추홀에 정착했다. 또 중국의 사서인 북사와 수서는 주몽의 후손인 고태가 대방 땅에서 처음 나라를 세워 나중에 동이강국이 되었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의 아우와 함께 무리를 이끌고 폐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고 한다.
북사와 수서에는 모두 동명의 후손 중에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어질고 신의가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대방 옛땅에 나라를 세웠는데 한해 요동태수 공손도가 자기의 딸을 구태에게 시집 보냈고 그들은 마침내 동의의 강국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어느 주장이 옳은지 알 수 없다. 김성호 박사는 삼국서기 편찬자가 비류의 기사에 연결해 구태의 활약상을 소개한 이유는 그들을 같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각종 살서에 씌어진 그들의 활동 시기, 지역, 내용 등을 비교한 뒤 비류와 구태는 동일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구태의 묘가 웅진에 있다는 기록에서 비류백제의 도읍지를 웅진으로 잡았다. 백제 본기 중의 이설이 비류백제의 성립을 가능케 한 것이라면 광개토 태왕 비문에 보이는 백제장보의 기사는 한 시기에 두 개의 백제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것이 김성호 박사의 논리다. 396년 광개토 태왕은 수군을 이끌고 잔국의 성 55곳을 함락시켜 토벌했다. 귀환하는 도중 백전왕의 저항을 받자 대왕은 한강을 건너 백잔국의 성 3곳을 빼앗았다. 백전왕은 백성 1,000명 등을 바치면서 영원히 복종할 것을 맹세했으며 대왕은 백전왕을 용서했다. 전왕의 동생과 신하 10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김성호 박사는 호태왕 비문 병신년 기사에 영락용년 병신년에 왕의 몸소 수군을 거느리고 잔국을 토벌했다라는 문구에서 이 잔국이 바로 비류백제이고 비문에 등장하는 백제는 온조백제로 잔을 같이 썼던 형제 국가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박사는 비문의 내용상 잔국과 백잔국이 엄연히 구분돼 있다고 지적했다. 잔국은 성 55곳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충남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고구려군에게 멸망했고 왕의 동생 등이 포로로 잡혀갔다. 반면 백잔국은 공격받은 성이 한강 북쪽에 있었으며 왕이 공물을 바치고 용서를 받았다. 즉, 두 개의 나라 이름이 등장하는 데다가 자리 잡은 지역, 전쟁 결과에 따른 처리 등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잔국과 백잔국은 서로 다른 나라라는 주장이다. 김성호 박사는 잔국을 비류백제로 백잔국을 온조백제로 보았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비류백제의 도읍이 있었다는 웅진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한다. 기록상 백제가 웅진에 도읍한 기간은 63년이며 이곳에 묻힌 왕은 무령왕 등 4명이다. 그러나 현재 웅진에는 왕릉 규모의 굽은 10여 기를 비록 수백 개의 대형 무덤이 남아있다. 김 씨는 온조백제가 웅진을 도읍으로 삼은 63년 동안 그처럼 많은 대형 무덤을 남길 수는 없다. 고 지적하고 이들 무덤의 주인은 400여 년 도읍했던 비류백제의 왕과 왕족들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박사는 일본 서기의 15대 일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음신이 바로 비류백제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면서 호태왕에게 기습 공격을 받아 비록 나라를 잃기는 했으나 외로 망명해 마침내 일본 최초의 고대 국가인 야마토 외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 서기의 화려한 수사 구어를 가진 일왕들의 명칭이 15대 응신조에 와서 간단해진 이유는 왕조 교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건국자 또는 정복자의 의미인 신자가 사용된 왕은 1대 신무, 10대 숭신과 신공왕후, 15대 응신 이렇게 4명뿐이다. 응신의 일본식 이름은 호무다이고 신찬성시록, 에는 진 또는 진인의 시조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학계는 그의 학설을 이단으로 취급했다. 비류백제설이 발표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는 구태를 비류라기보다는 백제의 8대왕 고유라고 보며 광개토 대왕 비문의 짠국이 나오는 것은 백잔국을 약칭으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한다. 웅진 지역의 대형 무덤들에 대해서도 비류백제의 유물이라기보다 많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의 사학자 와타나베 미츠토시는 김성호 선생의 학설을 모두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비류백제가 실제했으며 전왕가의 뿌리라는 큰 틀은 인정했다.
그가 정리한 일본 한가의 성립과 흐름은 다음과 같다. 고구려에서 남하한 비류, 온조 형제는 각각 나라를 세운다. 온조는 위례성의 백제를, 비류는 미추홀의 또 다른 나라를 건국했다. 이 나라가 곧 목지국으로 삼한을 지배했다. 서기 2세기 중엽 일본 큐슈에서 비류계 군오국이 일대를 통합한다. 그 왕 비미궁호가 제1대 천왕인 신무이다. 한때 일본에는 비류계와 신라계 왕조가 함께 세력을 다툰다. 360년 비류계인 백제선왕이 일본으로 건너오니 이 사람이 곧 응신 천왕이다. 현재 일본 천황가가 건국신으로 모시는 대상은 고구려 시조 주몽과 그의 아들 비류이다. 와타나베 미츠토시는 일본 최고의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이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사기는 비류 왕조의 역사를, 일본 서기는 이에 백제 왕조사를 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본 황국사관의 대표격인 신공항후의 신라 정발설에 대해 신공항후는 가공인물이라며 이를 거짓으로 판정했다. 일본 서기에는 신공이 신라를 정복한 것처럼 기록돼 있고 일본 학계는 이를 근거로 일본이 삼국시대 때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고 주장해왔다. 와타나베 씨는 일본 인류 학계 회원으로 자신의 이론에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서는 물론 동아시아 각 민족의 언어 및 풍속을 두루 활용했다. 그는 비류계 국가의 존재와 거기서 일본 왕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직 한국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야마토해를 비류 백제가 세운 것이라는 주장은 발표 당시 큰 충격을 주었으나 기존 사학계의 외면으로 지금은 사정되다시피 됐다. 김성호 박사의 주장이 여러 면에서 오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수께끼의 왕국 백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설을 검토하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